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강원도 춘천 시내에 위치한 정보계통의 부대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무슨 관공서처럼 보이기에 정문에서 경계를 서는 위병이나 부대 현판을 보기 전에는 군부대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대에서는 자신들이 맡은 보직 외에도 주간과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섭니다. 일반적으로 선임과 후임이 함께 초소에 투입돼 경계 근무를 하거나 일정 지역을 순시하는 동초를 서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위병은 단기 사병이 맡고 야간 동초는 현역이 근무를 섰습니다. 부대 규모는 외곽 담장을 끼고 빨리 돌면 10분이 안 걸릴 만큼 작았습니다. 게다가 주택가에 위치해서 동초 근무자들은 총 대신 방망이와 호루라기 하나만 들고 근무를 나갔습니다. 경계 근무라고 해봐야 사각형 모양의 부대를 감싸고 있는 담장 구석구석에 위치한 초소와 유류고에 위치한 초소를 1시간가량 돌면서 일지에 서명하는 것이라 경계 근무를 하기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부대라 현역 수가 적었고 파견 인원에 외박 및 휴가 인원, 그리고 상황 인원을 제외하면 근무를 설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에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들은 주말엔 일찍 사관 양해 아래 말뚝 근무를 서곤 했습니다. 잠이 늘 부족한 후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제대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으니 아마 1월 중순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말뚝 근무를 가기 전에 내무반에 라면과 만두를 사주고는 1번 초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그날따라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쌓이는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재미도 괜찮았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새벽 2시였을 겁니다. 식당 앞을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하고 식당 창문 너머로 보았더니 제 아들놈이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군번이 선임보다 1년 늦은 후임을 아들이라 합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 모자를 벗고 창문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고는 창문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잠이 덜 깼는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던 중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그놈이 저를 몇 초간 쳐다보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장난 한번 치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려는데 일직병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가 일직실까지 들려 알아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일직병에게 식당 뒷문을 열라고 하고 들어가 보니 아들 녀석이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녀석을 들쳐업고 내무반으로 와서 흔들어 깨웠더니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친 데 없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답하기는 했는데 저를 보면서 좀 몸을 떨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장난친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놀랄 줄은 몰랐다. 내가 너 좋아하는 짜장면 사줄 테니까 잊어버리고 푹 자라. 다시 근무 서려고 초소로 돌아가는 제게 당직병이 물었습니다. 이병장님, 떨어뜨린 빨래 가지러 안 가십니까? 임마, 오밤중엔 뭔 빨래야. 예? 이상하다. 쓸데없는 얘기 말고 사관님께 내가 식당에 찬물 마시러 갔다가 넘어진 거라고 잘 말씀드려. 다음날 종교 행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아들 녀석을 데리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저만 쳐다보길래 소주 한 병 시켜서 따라 주었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단숨에 4잔을 들이켰습니다. 야, 너 술 먹고 싶어서 수쓴 거구나. 알았어. 내가 사관님께는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대작 한번 하자. 그러곤 저도 한 잔 털어넣었는데 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장님, 저 어제 이병장님 장난 때문에 기절한 거 아닙니다. 이병장님 보고는 별로 안 무서워서 웃으려고 했는데 그게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 보고 계실 때 이병장님 왼쪽 뺨 바로 옆에서 어떤 여자가 쳐다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들이키던 소주가 차가운 얼음덩어리 마냥 온몸 구석구석 한기를 전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놀래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가 가까이 붙어서 이병장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잃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이 보았다는 여자를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자꾸 봤다고 우기는 녀석에게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귀신이 있어도 우리 부대처럼 분위기 안 나는 곳에 나타날 리가 없지 않냐며 면박을 줬습니다. 잘못 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남아있던 술을 마저 마신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후 생각해보니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전날 일찍을 섰던 후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제 나한테 말했던 빨래가 어쩌고 그게 뭔 얘기야? 어제 이병장님이 문 열라고 하시면서 뒷문으로 가실 때 그 왼쪽 어깨에 하얀 옷 같은 걸 걸치고 계셨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 거라 잘 안 보여서 전 그냥 눈 오니까 밖에 널어놓은 빨래 걷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 휙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주우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못 찾으셨습니까? 이런, 전 빨래를 걷어온 적도 하얀 천 같은 걸 어깨에 걸친 적도 없는데 한 녀석은 귀신을 봤다고 하고 다른 녀석은 어깨에 뭘 걸치고 있었다고 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녀석들이 헛것을 본 건지 제 옆에 누군가 정말 있던 건지. 그날 저녁도 말뚝 근무를 나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소름이 돋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말년병장 체면에 무섭다고 지원한 근무를 빼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무가 거의 끝날 때쯤 식당 창문가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시간도 새벽 5시가 다 되었고 취사병들도 아침 준비를 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지나친 느낌은 없었는지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왼쪽 볼에서 느껴졌던 순간적인 싸늘한 느낌.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어제처럼 한방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날엔 그런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털들이 전부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대한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아침 온몸에 퍼졌던 소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에 사실 그때 뭔가가 정말 제 옆에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제 옆이 서늘할 때면 옆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